What was once unthinkable, a direct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now discussion, commonplace discussion in the national security community.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고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중국과 미국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워게임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인 중화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관심들이 뜨겁죠. 그래서 여러 방송국에서도 보도가 됐고 또 전문가분들도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관심이 없을 수 없었고 이 보고서를 샅샅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보고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인 제 입장에서는 결론 부분만, 시사점만 그렇게 들어가지고서는 이 워게임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있고 어떤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변화를 허용하는지,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이 워게임의 결과가 정확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고서를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CSIS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현재 잘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알고 싶으실 것이기 때문에 번역본이 나오기 전에 조금씩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양이 상당히 많아서 한 번에 다 전달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한두 챕터씩 주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인 마크 켄시언은 이 워게임이 필요했던 이유가 타이완 상황에 대해서 투명한 그리고 공개된 분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군에서는 매년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워게임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워게임의 결과는 모두 기밀이어서 바깥으로 정보가 누출되지 않죠. 다만 새로운 무기가 평가되거나 새로운 전술 전략을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방위산업체 업체들과의 정보 교환이 일어나기도 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유출돼 나오는 그런 단편적인 정보가 다죠. 얼마 후에 나올 제 새 책 미중 전쟁과 한반도에서도 미 공군이 수행한 워게임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유출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CSI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밀로 수행하는 워게임의 경우에는 그 워게임의 목적도 알 수가 없고 그 방법도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워게임의 결과를 잘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워게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현재로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한다면 그것은 타이완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을 미중 관계의 가장 위험한 발화점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 같다는 그러한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양안 전쟁은 일어날 것이며 가장 위험한 시기는 아마도 2027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와 의견이 같거나 또는 근접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국제적인 정치인과 군사 전문가들도 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안 전쟁을 우리에게 다시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안 전쟁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죠. 비슷한 점은 모두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를 공격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 나라 모두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공격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을 가진 국가가 당신들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공격할 거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면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CSIS 팀은 이번 워게임을 하기 위해서 워게임에는 어떤 종류의 워게임이 있고 각각 장단점이 어떻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는 그런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공개적인 워게임을 통해서 타이완 전쟁, 양안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확대될 수 있는 동북아 전쟁, 어쩌면 인도 태평양 전쟁, 이러한 전쟁의 가능성에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더 가지게 되고 또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진영의 논리나 이념의 논리나 또는 감정이 앞서는 이제
이제 그런 논쟁이 아닌 차분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워게임은 미중 간의 관계, 양안 전쟁 이러한 주제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사건 중에 일부 중에 일부라는 그런 한계를 꼭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어지는 워게임의 내용을 보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장으로 들어가서 이번 양안전쟁 워게임에 도입하고 있는 워게임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워게임을 만들기 위한 모델링을 했어야 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틀을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 한 증거, 과거에 있었던 일, 과학적인 사실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해전도 있고 공중전도 있고 지상전도 있고 상륙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주 공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런 것을 하나의 영역이 아닌 여러 영역이라고 해서 다영역, 멀티 도메인 워페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CSIS 팀은 이런 다영역을 모두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게임을 보통 한 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 가정과 상황을 바꿔가면서 미국 쪽의 전략뿐만 아니라 중국 쪽의 전략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워게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보고 이것이 원래 예상치에서 조금 벗어났다 싶은 이제 그런 사항들이 나올 경우에는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가져왔을까를 규명하기 위해서 모델링 시 취했던 가정을 바꿔가면서 또 그렇게 워게임을 수행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워게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라는 요소, 지위라는 요소, 또 우연이라는 요소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플레이어로 참여를 해서 사람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워게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한 라운드가 진행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보고 양쪽에서 다시 의사결정을 하면 두 번째 라운드가 돌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요. 그 각각의 라운드의 결과를 내는 그 논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 워게임의 정확도를 결정할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역사적 방법이고 하나는 정량적 분석 방법입니다. 역사적 방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의 연안에 상륙하려고 할 때 그 상륙을 할 때 배에서 병력과 장비를 내리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것은 과거에 유사한 작전에서 어느 정도의 하역률을 보였느냐 이런 것에 근거해서 도출을 해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과거 경험을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함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상대방 군함이 방어를 위해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와서 이지스 함에다 대고 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률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각각 하위 단위의 개개 무기의 살상률, PK를 조사를 하고 그것은 개발한 군수 기업에서 나온 데이터일 수도 있고 실험 데이터일 수도 있죠. 그러면 만일에 두 발을 한꺼번에 발사를 한다고 하면은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거는 두 개의 미사일의 확률을 결합해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개 소대의 PK를 계산해낼 수 있다면 그것을 조합해서 중대, 대대, 연대 이런 식으로 더 상위 구조의 PK로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다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워게임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일단을 알아보기 위해서 초음속 대함 크루즈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함을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 크루즈 미사일에 대해서 한 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요격에 성공할 확률을 70%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요격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을 때 요격에 성공하는 확률을 91%로 보았죠. 그러면 함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함대를 향해서 25개의 대함 크루즈 미사일이 날라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느냐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팀은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중국의 H6 홍룡 폭격기 편대가 24대가 집중적으로 날아와서 미국 함대를 공격하는데 미국 함대는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2척, 타이컨다로카급 순양함 1척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군이 총 96개의 YJ-12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 워게임에서는 20면 주사위를 4개를 돌려서
그 나온 숫자를 랜덤하게 잡아냅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4개의 주사위 숫자가 각각 13, 3, 15,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보면 그런 숫자가 나왔을 때 명중한 함정의 숫자가 나오죠. 96개의 미사일 중에 3개의 미사일이 요격을 뚫고 명중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미사일이 랜덤하게 무작위로 목표물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결과물은 3척의 함선이 각각 한 발씩 맞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척으로 이루어진 미국 함대는 작전 수행이 이제 불가능해졌죠. 모든 함선이 격중됐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방식은 명중 확률이 몇 %니까 하고 단순히 사칙 연산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3.2대, 2.4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결과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도출해낼 수 있어 보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워게임을 하면 사실은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그 나오는 숫자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적은 수의 명중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명중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모든 경우를 다 해보려면 그건 너무나 많은 양이 되고 인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규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에 들어가면 사실은 극단적인 경우는 생각하기 좀 어렵죠. 뭐 예를 들면 96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다 요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딴 데로 갔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전혀 없다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의미로 제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워게임에서는 상황과 가정 조건을 바꿔가면서 여러 차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수행하게 되는 워게임을 아이터레이션, 저는 회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회차를 통해서 가정을 바꿔가면서 전략을 바꿔가면서 이제 수행을 해 본 것이죠. 그리고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사람, 인간 플레이어가 개입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워게임에서는 주로 이 프로젝트 팀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죠. 그리고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 참여자들이 각 팀에 최소 2-3명 이상씩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각 팀이라는 것은 인간 플레이어들이 역할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미국 팀, 나는 중국 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서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프로젝트 팀이 모르고 있는 군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프로젝트 팀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아웃 오브 박스식의 전략이나 사고를 또 반영하는 그런 기회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회차에서 단 한 번만 워게임을 돌렸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전과 유사한 상황이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이 확실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위를 돌릴 때마다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무작위성에 대한 통계적 의미를 찾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 워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도입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워게임 모델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